뉴타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주교 평신도 모임 대표 이계성입니다. 오늘은 40총선에 우리가 왜 참패를 했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큰 원인 단적으로 말하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보수는 분열했고 진보는 단결했다. 그쳤다. 본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 이게 바로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러니까 좌익들은 모이면 저희끼리 싸워서 분열돼서 망하고, 보수는 정치를 해갖고 다 돈 떼먹고 이래가지고 부패해서 망했다. 근데 그게 거꾸로 됐습니다. 이번 여러분 보셨죠? 윤 대통령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 깨끗하죠. 근데 이재명 부패의 원흉이죠. 그 다음에 조국 비리의 원흉이죠. 그런데 깨끗하고 정직한 정부 여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당이라고 또 할 수 있는 조국 신당과 민주당이 대승을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큰 문제는 우선 윤 대통령은 그냥 옳은 일을 보고 밀어붙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동안 쭉 밀어붙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반수 의석을 넘는 민주당과 계속 2년 동안 부딪혀 왔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깨끗하게 바로 검찰에서 죄인을 다스린 일만 하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어떤 구조나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모술수를 전혀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깨끗한 공천을 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비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잘라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030 세대 또 좌편향돼 있다 전향한 사람들로 비대위원들을 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말을 듣다 보니까 보수 쪽과는 등을 돌렸습니다. 보수는 보수대로 가고 국민의힘은 좌쪽으로 자꾸 기울어져 있고, 그 중간에 누가 있었냐면 윤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가 보수라는 대기 세력과 윤 대통령과 바로 이 여당이라는 국민의힘이 하나로 뭉쳐서 이번에 틀림없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분열됐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딴 목소리를 내고, 한동훈은 한동훈에서 딴 목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애국보 세력은 딴 목소리를 내고, 또 공천 과정에서 타이키 집회에 관여했다는 사람들은 다 잘라내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갈등이 폭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까지 이게 봉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쟤들은 아주 완전히 문재인 세력이라고는 대깨문이라는 팬덤들이 있습니다. 정치 조직이죠. 얘 목숨 건 애들입니다. 걔들이 조국 신당 비례를 밀어갖고 12석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걔딸들에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지역구에서 161석을 당선시켰습니다. 심지어 양문석, 김정이라는 사람은 이대 총장이 여대생들을 미군 장교에 성납시켰다.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위안부 할머니를 성폭력을 했고,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성폭력을 했다. 참, 이런 인간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딸 이름으로 돈을 10억 빌려서 부동산 투기한 양문석이도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에 자기들 똘똘 뭉쳤습니다. 이런 사람들. 근데 보수는 뭉치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전관 목사님은 자유통일당, 여러분 거기 회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합치면 수백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집을 안 했습니다. 말로만 나는 거기 가입해도 거의 다 그리고 결집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뭐 자유통일당도 있고 자유민주당도 있고 공화당도 있고 그 많은 당들이 제 갈 길로 갔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서 비례대표도 한석도 못 얻었습니다. 한석도. 내가 지난번까지 뭘 외쳤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당시에 뭐라고 외치느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지금 제2의 건국이다. 우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것을 가슴에 안고 이번 투표하자. 이게 안 됐습니다. 이게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조국은 전 대통령이든 문재인 세력이 조국을 살려줬고 그 다음에 개딸들이 이재명을 살렸습니다. 이 개딸들, 이 팬덤들이라는 것은 죄가 있거나 윤리도덕을 파괴하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내 편이면 무조건 찍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서 참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말로 얘기하면은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는 그런 세계적인 명언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꿔놨습니다. 진보는 단합해서 이기고 보수는 분열해서 망했다. 이게 이번 총선의 총평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윤 대통령도 사실은 자기 팬덤을 길러야 됩니다. 양반이 정치를 몰라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주는 결집 세력이 없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어요. 혼자입니다. 혼자. 정부에서 혼자예요. 혼자 뛰고 있습니다. 뒷받침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부 대통령실 내에도 좌익들이 해갖고 거기서는 얘가 술술 다 민으로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그 팬덤을 키워야 됩니다. 조직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의 팬덤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의 팬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낱낱 각자 자기 나만 이렇게 했습니다. 요번에 이제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광화문 대기태력, 대통령, 국민의힘 이게 연석회의를 만들어야 됩니다. 연석회의를.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연석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우리가 힘을 합해서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 3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겠냐.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그동안 쭉 교육감 선거 단일화를 위해서 15년 동안, 16년 동안 뛰어봤습니다. 그런데 죽일 놈들은 보수입니다. 보수가 다 죽일 놈들입니다. 잘난 놈들이 나와서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우리 표를 합치면 60%가 넘는데도 전부 서울시 지금 네 번째 좌익 교육감 10년을 당선시켰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보수입니다. 요번에 바로 보수를 패하게 한 놈들이 바로 이런 놈들입니다. 이런 놈들. 이런 인간들. 이런 보수가 아니죠. 대한민국 망치는 인간들이 보수 속에는 너무 많이 있다. 빨갱이보다 나쁜 놈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를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요번에도 제2건국이다. 요번에 패하면, 잘못하면 다음번에 대통령 뺏기면 우리는 공산화된다. 요것도 까딱까딱합니다, 지금. 지금 뭐 어제, 오늘 좀까지 발표된 게, 민주당이 173석, 비례까지 3석인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107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173석에 조국당 12석으로 185석입니다. 거기에 뭐 무슨 이제 신당들에서 이제 이렇게 합해가지고
지금 거의 까딱까딱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천우신조에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200석을 바로 가져가지 못한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이제 지난번하고 똑같이 됐죠. 21대 총선에서도 바로 105대 뭐 180인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185대 107이 된 것 같습니다. 185대. 그리고 그 군소정당들이 몇 석씩 다 가지고 가고 있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건 우리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요번에 아마 국민의 힘에다가 170석을 주었으면 아나무인을 꿇고서 국민들한테 등 돌림을 받았을 텐데, 이제 정신 차리라고 요번에 또 시련을 21대 국회에서 시련을 주었듯이 22대 국회에서 시련을 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도 자각을 하고 대통령도 자각을 하고 애국 보수 세력들도 반성을 해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결집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좀 내가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서울시를 보면은 전국도 다 그런 상황이지만 서울시를 보면은 그 좌익들은 그 좌익들 모임, 원로 모임 집합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천주교 함생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사람이 그 교육감 달리면 이 사람 중에 이 사람이야 하고 찍으면 딴 사람은 다 그만둡니다. 그런데 보수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떨어졌습니까, 지금? 그게 요번 총선에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각자 간 겁니다, 각자. 그렇게 해서 졌다 하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불의나 부정,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지금 4050 좌익 세력들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 편이나 가르지만 2030 애들은 내 편이가 아니라 옳고 그름, 누가 맞고 누가 그르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거 해가지고 가입한다. 그래서 조국 범죄당, 이재명 범죄당에는 등을 돌렸다고 그럽니다.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갈 곳이.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올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으로 안 온 겁니다. 어디로 갔느냐? 이준석 당으로 가서 이준석 당에서 비례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또 이낙연 당으로 가서 이낙연 당에서 비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분열되어 있고, 우리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깨끗한 사람만 공천을 하고 부정부패가 있는 사람들은 다 바로 공천에 배제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믿었는데, 그래서 이 2030이 우리한테 올 줄 알았는데 안 온 겁니다. 왜 안 왔겠습니까? 지금 저희끼리 싸우니까 안 온 겁니다. 광화문 태극 세력, 대통령, 또 한동훈 세력이 이렇게 각자 자기들끼리 각자 가니까 거기 쳐다보니까 거기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 2030이 등 걸렸습니다. 2030이 아마 조금만 대선 때처럼만 도움을 줬으면 적어도 130, 40석은 국민의힘이 얻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서 앞으로 3년 동안은 윤 대통령이 일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동안도 뭐 똑같죠. 사사건건 발목 잡겠죠.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바로 법에 제재를 해 가면서 바로 원칙대로 해 나가고, 또 경제가 지금 한참 숨통이 트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문재인이가 408조 얻어서 돈을 다 트이끼리 나눠 먹었습니다.
여러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돈이 풀리면 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또 무슨 짓을 했느냐. 최저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이 6,000원이었습니다. 이걸 10,000원을 올렸습니다. 두 가지 현상이 나왔죠. 임금을 올리면 인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물가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무슨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은 실업자가 부지기수로 생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시간에 6,000원씩 줘서 하루 10시간 쓰면 6만 원을 주던 걸 10만 원을 줘야 되니까 중소기업이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식당 하던 사람도 종원 다 내면 식구끼리 하는 거예요. 그런 실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실업자가 막 황짝 늘어났죠. 왜? 누구 때문에? 문재인 때문에. 그리고 또 기업을 다 죽인 겁니다. 왜 죽였느냐?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돼 있던 걸 52시간으로 줄여놨습니다. 52시간으로. 그러면 몇 시간 줄였느냐? 68에 58시간이면 16시간 줄인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두 사람이 다 망한 겁니다. 기업에서 초과 근무 수당이, 그러니까 10시간 일하고 그 뒤에 초과 근무 수당이 본 것보다 많은 회사도 있었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은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간 수당이 올랐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걸 딱 자른 겁니다. 왜? 너 가서 놀아라. 8시간 일만 하고 나머지 가서 먹고 쓰고 놀아라. 놀면 그렇게 놀아야 돈이 돌아서 경제가 성장한다. 이게 여러분 잘 아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끄는 경제로 완전히 5년 동안 이제 문재인이가 나라를 망쳐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죠. 무너져 있던 것을 윤 대통령이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수출이 흑자로 지금 10개월째 돌아서고 있습니다. 죽었던 삼성 이재용을 2년 반 동안 감옥에 가뒀습니다. 누가? 문재인이. 지금 삼성이 지난 1분기에 1, 2, 3월 달에 그 순이익이 6조라고 합니다. 6조. 수출이 얼마였느냐? 70조 수출을 했어요. 이런 기업을 가둬놓고 다 숨통조에서 죽게 만들어 놓은 걸 윤 대통령이 살렸습니다. 그럼 수출길이 지금 열려서 거기다 방산업이다. 문재인이가 탈원전에서 덮어놨던 원전 수출이 호조를 이루고 방산산업이 호조를 해서 경제가 이제 호황공연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2년 동안은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경제 후유증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실업자가 생기고 바로 물가가 오르고 그랬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윤 대통령한테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 이재명 같이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가. 양파 가지고 양파를 사면서 양파가 비싸더니 가서 마트에서 뭐 870원인가 하는데 이게 적정 가격이다. 2,500원, 600원인데 그런데 그걸 바로 농민들한테 시골에 2,500원, 600원은 뭐 자기네들은 5,000원, 8,000원까지 하는 양파를 대통령이 2,800원이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머리다 양파를 쓰고 다니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속였습니다. 이래가지고 바로 걔들은 권모술수에 능하죠. 이재명이, 문재인이,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그 민주당 내에 그런 인간들이 한두 그릇이 아니죠. 이런 인간들이 권모술수에 바로 국민들이 쏘은 거죠. 국민이 쏟고 그 시련을 누가 겪느냐? 국민들이 겪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경제 발목 잡아서 못 가면 누가 고통받습니까? 국민들이 고통받는 거죠.
나라가 망하면 누가 고통받습니까? 우리 아들, 딸, 손자들이 다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이재명한테도 없고 조국이한테 쏘가지고 국민들이 바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나라가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건가?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갈 건가? 이걸 보고 표를 던져야 되는데 이재명이 10가지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가지 범죄로 바로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표를 다 던져줬어요. 그럼 되면 범죄 집단 만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다 800만 달러 던져줬습니다. 이화영이라는 인간이 부지사를 했습니다. 김무성. 그러면서 바로 김성태라는 쌍방울 회장에서 돈 800만, 우리나라 100억이죠. 100억을 북한에 넘겨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는 모른다. 김성태가 한 일이다. 다 뒤집어 씌웠지 않습니까? 요번에 이화영이가 이제 다음번에 공판이 나오는데, 대북 송금. 자가 다 뒤집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이재명 도지사한테 알렸다. 그러니 지금 아니다, 알리지 몰랐다, 나도 모르고 다 몰랐다, 거짓말을 또 뒤집었습니다. 누가? 이재명이 가까운 국회의원이 하나 왔다 가고, 심지어 이화영 부인까지 동원해가지고, 왜 거짓말 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바꿨습니다. 15년 형을 받았어요. 이화영이가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재명 대신 목까지 해서 15년 형을 살고 나와야 정신을 차리겠죠.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이재명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5명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한테 표를 던집니까? 이게 국민입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것은 다시 한번 윤 대통령과 여당의 경종을 준 거라고 봅니다. 정치 올바르게 잘 해라. 바로 여당이 국민의힘이 150석 이상 당선돼 가지고 너희 마음대로 하면 다음 총선에서는 정권을 빼앗긴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려서 국민과 나라 위한 정치를 해라. 이게 바로 저는 신자로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국민의힘한테 시련을 줬다. 왜? 정신 차려야지만 다음에 정권 뺏기니까 정신 차려라. 이렇게 줬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정말 졌지만 다음 기회를 위해서,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을 위해서 약이 될 거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저는 끝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천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화를 입었지만 바로 그것이 다음번에 총선에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시련 작업으로 주님께서 주신 시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총선에서 힘을 모아줬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힘을 같이 모으지 않았던 국민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나라와 국가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서 우리 소중한 한 표를 찍읍시다. 그렇지 않으면 베네수엘라, 세계에서 4위 석유 생산국이 거지 나라가 돼서 지금 베네수엘라 여대생들이 한국으로 몸팔러 오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나라 되기를 원합니까? 지금 유럽, 남미, 중남미에 좌경화됐던 그런 나라들이 전부 우경화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왜? 해보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아르헨티나도 브라질도 다 우경화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과 러시아와 중국과 바로 이 대칭점에서 준전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와 있는데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과 대만을 왜 건드리냐? 쎄쎄 하면 될 건데. 쎄쎄 하면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까? 북한이 핵 가지고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데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까? 문재인이 무슨 죄 됐습니까? 중국 가서 혼밥 먹고 따라간 기자는 두드려 맞고 중국 가서 무슨 죄 됐어요? 삼불정책. 우리는 안보주권을 바로 중국에 내주고 온 인간이 이재명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큰 산덩어리다. 우리는 작은 산덩어리. 중국에 따라가야 된다. 이게 식민지대라는 얘기 아닙니까, 중국? 5,000년 동안 중국한테 얼마나 괴롭힘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린 미제 식민지라고 이재명이 문재인이 급해가지고 떠들어대는데, 지금 미국 식민지 돼갖고 우리가 피해본 거 있습니까? 미국이 언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습니까? 절대 이런 감언 이설에 쏙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4.19 4월 10일 총선을 총평하면서 우리는 졌지만 미래를 위해서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바로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우리 뉴타운 유튜브 참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요번에 이겼어도 뭐 이겼으면 좀 나을지 모르는데 또 저 가지고 더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